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유튜브 투자 강의를 수십 시간 들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그릴 줄 알고 PER이 뭔지 EPS가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계좌는 여전히 팔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부가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이 여러분을 더 깊은 손실로 이끄는 함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뭘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를 대해온 방식 자체를 바꿔드릴 영상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계좌가 바뀝니다. 딱 끝까지만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주식 공부를 3년 넘게 해도 계좌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시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 재무제표 강의를 수십 시간 들었는데 왜 계좌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아직 덜 배워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공부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장에는 잔인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배운 그 차트 분석법, 그 PER 계산법, 그 골든크로스 신호,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무기가 아니라 그냥 소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쌓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큰돈을 넣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스마트머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개인이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팝니다. 그렇다면 진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걸까요? 차트요? 아닙니다. 뉴스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는 화면조차 켜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 물건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가고 있는가? 너무 단순하다고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단순한 진실은 항상 복잡한 포장지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차트 공부에 시간을 쏟는 동안 그들은 아주 원초적인 시장의 원리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심리가 만들지만 방향은 공급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석이라 믿었던 것들이 왜 오히려 손실을 키웠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공부 부족이 아니라 아예 보는 지도 자체가 틀려 있었던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표류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밤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올랐을 땐 기분이 좋아서 내렸을 땐 불안해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종목들, 그 주식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를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팔아야 할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샀거나 누군가 좋다고 해서 담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나침반 자체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순간에 집중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 지금 타이밍이 맞나? 이게 바닥인가? 하지만 고수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사기 전에 이미 팔 때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언제 시장이 이 종목을 알아볼 것인지, 그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지도가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지도 없이 떠나는 항해를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좋으면 운 좋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표류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오르락내리락 제자리를 맴돈다면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아프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주식을 사는 행위는 사실상 감정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오를 땐 더 사고 싶고 내릴 땐 팔고 싶어집니다. 그 감정의 흐름대로 움직이면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팝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정교한 함정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침반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새로운 지표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가격을 보는 눈에서 시장의 구조를 보는 눈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종목의 산업군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문을 닫고 있는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차트 수백 개보다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 한 박스가 있습니다. 전국에 사과가 넘쳐날 때와 냉해로 사과 농사가 절반 이상 망했을 때 어느 쪽 사과가 더 비쌀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사람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좋은 주식이라고 착각합니다. 뉴스에서 떠들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차트가 우상향 그림을 그리면 너도 나도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실제 가치의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린 심리적 거품인지를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심리가 만듭니다. 하지만 방향은 공급이 결정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한 산업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산업에 기업들이 설비를 늘리고 있나요? 줄이고 있나요?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 기업들이 조용히 사업을 접고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격이라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급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시장에 물건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산업에 돈이 몰리고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를 늘리는 시기, 바로 그 순간이 공급 과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가격이 무너지는 구간이 옵니다. 반대로 기업들이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는 시기, 설비를 걷어내고 투자를 포기하는 시기, 그게 바로 공급이 바닥을 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차트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급의 흐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뜸해줍니다. 남들이 화려한 차트에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고수들은 조용히 다른 걸 봅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업계 2위, 3위 기업이 슬그머니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지, 신규 진입자가 사라지고 있는지, 이 신호들이 겹치는 순간 그들은 남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급의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줄이 항상 긴 맛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마다 30분씩 기다려야 하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1시간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맛집 바로 옆에 빈 점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선점하는 게임. 주식은 복잡한 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단순한 원리로 귀결됩니다. 그 빈 점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점포 자체의 크기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바로 옆 맛집에 몰리는 수요와 그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희소한가입니다. 맛집 줄이 길수록 주변에 빈 점포가 없을수록 그 점포의 가치는 치솟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요동치고 시장이 흔들리는 건 그 점포로 가는 길이 험난해진다는 뜻일 뿐입니다. 길이 험하다고 점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험할수록 그 자리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희소성은 더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주식을 팝니다. 길이 험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고수들은 다른 걸 봅니다. 이 험한 길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경쟁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경쟁자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빈 점포는 어디인가? 그 점포 옆에 맛집 줄은 여전히 긴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빈 점포를 찾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포가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순간은 항상 주변 상권이 가장 어두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골목은 죽었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빈 점포의 임대료가 가장 쌉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도망가는 그 순간 오히려 공급이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음 상승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집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그 당시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대부분은 손절하거나 보유한 채로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조용히 역대급 수익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신호가 보였던 겁니다. 공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패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공포에 잠식된 눈으로는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명소리가 가득한 시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감정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급의 흐름입니다. 시장에 비명이 가득하다는 건 다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팔고 도망간 시장에 남은 건 뭘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산과 문을 닫기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공급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설비를 걷어내고 공장을 닫고 직원을 내보내고 업계에서 아예 철수하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그 처절한 파괴의 끝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상승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공급이 무너졌으니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가격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의 신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초라해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업계 3위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단신 기사,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통계 수치,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공시 한 줄. 이런 소식들이 겹치기 시작할 때 고수들의 눈이 빛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파티를 즐기는 상승장의 끝에는 반드시 과잉 공급의 냄새가 납니다. 너도 나도 그 산업에 뛰어들고 설비 증설 뉴스가 쏟아지고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고수들은 조용히 짐을 쌉니다. 모두가 축의금을 들고 파티장으로 향할 때 그들은 이미 출구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행동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군중과 함께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역발상은 단순한 배짱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용기의 원천은 딱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입니다. 막연한 감이 아니라 공급이 줄었다는 숫자,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사실,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근거.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만들어줄 구체적인 실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눈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손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세요. MTS 앱을 열 때 첫 화면에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 그 숫자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합니다. 매분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치고 수익을 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쟁자가 줄어들고 있는가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다면 그건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뉴스 검색창에 그 산업 키워드를 치고 최근 6개월 안에 폐업, 철수, 감산, 구조조정 같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명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둘째,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건 교과서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수요 지표는 해당 산업의 주문량, 수출 데이터, 소비자 지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성만 보면 됩니다.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셋째,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인가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까지 버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6개월 안에 써야 할 돈, 이걸 제외하고 진짜 여유 자금만 시장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돈은 반드시 급한 순간에 팔게 되어 있고 그 순간은 항상 가장 싼 가격일 때입니다. 이 세 가지 필터를 지금 보유 중인 종목에 하나씩 대입해보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종목은 지금 당장 정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련을 갖지 마세요. 시나리오 없는 종목을 붙잡는 건 지도 없는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필터가 맞는다고 확신해도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리는 건 왜일까요? 분석은 맞는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분석은 다 했습니다.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도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매수 버튼을 못 누르고 있을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투자를 돈을 버는 기술로 접근하는 순간 시장의 모든 움직임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간을 사는 행위로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농부는 씨앗을 심은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 사이에 폭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농부는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자라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산업에 여유 자금으로 명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간 투자는 농부의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 싸게 트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나리오 없이 감으로 들어간 투자는 어떨까요? 비가 조금만 와도 걱정되고 해가 조금만 뜨거워도 불안합니다. 결국 수확도 하기 전에 밭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싼 값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느렸습니다. 결정이 느린 게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뛰어들 때 천천히 걷고 남들이 도망칠 때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조급함은 가난의 지름길이고 여유는 부의 고속도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좌가 흔들리는 건 시장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너무 일찍 팝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가격을 쫓는 사냥꾼인가? 때를 기다리는 농부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좌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달라진 겁니다.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영상을 볼 때 종목 추천을 기대합니다. 오늘 뭘 사야 하는지, 어떤 차트가 예쁜지, 어떤 테마가 뜨는지.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런 영상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미 여러분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계좌가 파란 이유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없는 투자는 지도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가격은 심리가 만들지만 방향은 공급이 결정합니다. 주식은 복잡한 수식이 아닌 희소성을 선점하는 게임입니다. 비명소리가 가득한 시장이 오히려 씨앗을 심을 최적의 순간입니다. 세 가지 필터로 종목을 걸러내고 여유자금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철학입니다. 이 7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나침반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해 가세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세요. MTS 앱에서 실시간 시세 확인을 하루만 참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유 종목 하나에 3가지 필터를 대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단한 철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철학의 첫 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